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1,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침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담당하는 안의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아프간 지진 지금 피해가 막심한 것 같아요. 네, 진원의 깊이가 얕았고 가옥 구조가 약해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크티카 주인데요. 진앙은 바로 옆 호스트주 호스트시에서 남서쪽으로 37km 떨어진 곳입니다. 파크티카 주에서만 1,000명 넘게 사망하고 1,500명이 다쳤는데요. 파크티카주 탈레반 정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무덤을 파고 또 파고 있다는 말로 현지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재난관리부 부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پورنا په اساس چې دا ابتدایي معلومات دي لبد مرغه په پکتیکا ګیان نکا برمله زوړوکی ولسوالیو کې د خوست په سپیره ولسوالیو کې د ننګرهار په الچین ولسوالیو کې د تیرې شپې د زلزلې له امله 라미즈 알라크바로브 유엔 인도주의 아프간 상주 조정관은 거의 2,000채의 주택이 파괴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알라크바로브 조정관은 아프가니스탄의 평균 가족 규모가 최소 7명에서 8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규모 5.9가 강진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도 피해가 더 커진 건 진원 깊이가 10km밖에 안 될 정도로 얕고 현지 가옥들이 대부분 흙벽돌로 얼기설기 지어진 탓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 기자는 BBC 뉴스에 거리마다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현지의 끔찍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탈레반 당국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나섰고 차량 등을 이용해 시신을 운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총리 대행은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해 10억 아프가니, 우리 돈으로 약 145억 원을 책정했고 유엔과 유럽연합, 인근 파키스탄과 터키도 수색과 인도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좀 전 세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또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4월에 이어 5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또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썼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0%였는데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1% 올랐습니다. 1982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는 영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주요 7개국 G7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 재무부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re also using all the tools at our disposal and we have the determination to combat rising prices, reduce inflation and rebuild a stronger economy. 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이란에서는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서 절도를 한 사람에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뺀 나머지 손가락 4개를 절단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손가락 절단형을 받게 된 8명에 대한 집행을 철회하라고 이란 사법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란 당국이 손가락 절단형과 채찍질, 돌팔매질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신체적 처벌도 폐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 국가에서 조금은 끔찍한 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월드의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어제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인근 공사장의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밀려들어와 주민들이 새벽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또 폭우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건드려 천여 세대가 정전되는 등 비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많은 양의 흙탕물에 소화기는 둥둥 떠 있고 지하주차장 곳곳엔 진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시작된 이 물난리로 지하주차장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30mm가 내린 비로 주변 공사장의 토사물들이 지대가 낮은 주차장으로 쓸려 내려온 겁니다. 주차장에 있던 80여 대의 차량에 흙탕물이 튀는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주민들은 새벽까지 물을 퍼내는 작업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토사가 흘러내서 우리 집 주민들이 온 주민이 다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그 주차 차량들이 한 80여 정도가 지금 토사가 흘러내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1번 출구 인근 지붕에서 빗물이 쏟아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0여 분 동안 지속된 소동에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갑작스런 폭우에 비가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에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정전은 2시간가량 지속됐고 이 일대 주민 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폭우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 고압선을 건드린 것이 이번 정전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인도에서 깊이 1.5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를 걷던 고등학생 3명이 철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하루 동안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하수도가 역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수도권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서울 광명역 주차장으로 물이 차올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 서울 수색동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토사와 빗물이 섞인 흙탕물이 내려와 인근 가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불광천 범람 영상인데요. 어제 저녁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에서도 물이 불어나서 불광천길 증산철교 하부도로가 한때 통제됐다가 저녁 8시 40분쯤 해제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모습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도 오늘 저녁 8시 15분부터 밤 9시 반쯤까지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동 구간이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죠.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상암 문화광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연나 캐스터,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빗줄기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슬보슬 약한 비만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일어나고요. 우산이 필요 없게 느껴질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비구름 상황을 보시면 남부지방에 걸쳐진 채 세찬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폭우구름이 머무는 지역들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는 중북부 지역에 강하게 집중됐습니다. 서울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특히 포천시 영평교에서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올해 처음으로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비구름이 차츰 남하하면서 다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강원과 남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제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남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계속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은 30에서 80mm,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날이 다시 더워지겠고요. 곳곳으로는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중부지방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 문화광장에서 날씨였습니다.